자, 시작해보자. 24번. 일단 너희들한테 연속하는 어떤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등비중앙과 등차중앙을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 셋과 얘네들 셋이 각각이 등비수열을 이루어. 그러니까 가운데 항의 제곱을 한 게 얘네 둘이 곱한 거랑 같다 라고 바꿔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항 제곱한 게 얘네들의 곱과 같다, 64b랑 같다 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지. 괜찮아요? 그런데 ABC가 어떤 수열을 이룬다고? 등차수열. 그러면 등차중앙, 가운데 항의 2배를 한 게 전항과 다음항의 합과 같다 꼴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잖아. ABC는 전부 다 양수라고 했고요. 이 상황에서 얘네들을 연결을 한번 시켜볼 건데, 얘가 지금 4b고 얘가 64b니까 몇 배를 해주면 64b가 돼? 여기다 몇 배를 하면? 16배. 따라서 양변에 16배를 해주면 16a제곱은 64b가 될 텐데, 64b가 16a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c제곱은 16a제곱이 돼요. c제곱은 16a제곱. 왼쪽으로 넘겨서 합차공식 해주면 c제곱 마이너스 16a제곱은 0이 될 거고, 합차공식 하면 c 더하기 4a, c 마이너스 4a. 근데 ABC가 전부 다 양수래요. C는 4A가 돼야지. 여기까지 괜찮아? C에다가 4A를 넣어주면 몇 A야? 거기 누구 없어요? 5A. 5A. 그러면 B는 몇 A? 2분의 5A. 결과적으로 여기까지가 될 텐데, ABC가 나와 있을 때 A는 그대로 A고 B는 2분의 5A고 그 다음에 C는 4A야 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ABC의 값을 구해볼 건데 어떻게 구할까? A 더하기 C. A는 그대로 C제곱 B제곱 A제곱은 4A.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어떻게 구하지? 잠깐만. 어디다 넣어야 돼? A제곱은 4A.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B가 2분의 5A였죠. 2분의 5A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10A가 되는 거지. A제곱이 10A가 나오도록 하게 하는 A의 값은 10. 따라서 A는 10. 10 넣어보면 얘가 10이니까 약간은 5, 25, 10 넣어주면 40 나오겠다. 요거 3개 다 더해보시면 75다까지 정리했습니다. 할만하죠? 오케이. 등차중앙, 등비중앙. 자, 다음 거 3차 방정식. 요거 좀 자주 나와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거래요. 세 근을 A랑 AR이랑 AR 제곱으로 둬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둬놔놓고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진행하면 돼. 세근의 합이 얼마야? 세근의 합은 6.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일 거고, 그 다음 세근에 대한 두루치기. 요거 2개 곱한 게 a제곱 r이 되고, 요거 2개 곱한 게 a제곱 r 세제곱이 되고, 이렇게 2개 곱한 게 a제곱 r 제곱까지. 그런데 이 세근에 대한 두루치기는 a분의 c였죠. 마이너스 24가 됐을 거고, 세근의 곱은 세 개를 전부 다 곱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k가 됐을 거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곱셈 공식 느낌이 좀 강해요. 요 세 개 뭘로 묶어줘?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6이구나. 요거 얘기할 수 있고, 요 세 개는 뭘로 묶을 수 있지? A 제곱 R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24가 될 거라고. 따라오겠어? A제곱 R로 세 개를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식을 위에 있는 식으로 나눠보면 얘네 약분되면서 AR만 남죠. 그럼
마이너스 24를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4겠네. 그럼 끝난 거지. 이게 세제곱하면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64. 따라서 K는 64겠네. 할만하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푸는 게 나누는 형태로 풀려요, 자주. 자, 다음에가 요거네. 이게 너희가 나중에 그 미적분을 배우면 그 등비급수라는 걸 배우거든. 등비급수가 뭐냐면 너희들 저거 배웠잖아. 그거야. 무한에 해당하는 거 배웠죠. 그런데 나중에 급수라는 걸 배워. 미적분 배우면 급수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항에서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를 더한다. 그 개념이 이제 급수거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 그림에 관한 문제가 수능에서 한 문제씩 꼭 나왔었어요, 예전에. 요즘에도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어렵지 않아. 근데 더 쉬워. 좀 더 쉬워.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S1이라고 할 거고, 또 S1에서 얘네들 각 변의 중점들을 연결해가지고 만든 도형을 오려내고 만들어낸 도형을 S2라고 할 거고, S2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들어낸 도형들을 오려낸 게 다음 도형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S10에 해당하는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그러면 처음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돼?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있었지? 내가 외우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 그건 높이고 넓이는 평면. 외워야 돼. 고3 때가 계속 나와. 2분의 루트 3a 4분의 루트 3a 제곱.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2로 갖는 정삼각형 넓이는 얼마인 거야? 2 넣어주면 루트 3. 그래서 이 넓이는 루트 3이었을 거예요. 한 번 시행이 됐을 때 넓이가 얼마일까? 4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이 없어지는 거잖아. 4분의 3토막. 그럼 남는 건 4분의 3만큼에 해당하는 넓이가 남는 거지. 그러니까 S1은 4분의 3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S2는 각각 남아있는 넓이에 대해서 4분의 3만큼씩이 남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에다가 얼마 곱해준 게 S2가 되겠어? 4분의 3을 한 번 더 곱해준 게 다음 넓이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네. 4분의 3의 제곱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진행되면 S10은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4분의 3만큼 곱한 게 넓이가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4분의 3의 몇 제곱? 10제곱. 왜냐면 이 S1이었을 때가 1제곱이었고 S2였을 때가 제곱이었으니까 S10은 10제곱 루트 3이 되는 거죠. 요거는 계산 안 하셔도 돼요. 보통 이제 2에 12제곱, 13제곱이 넘어가는 값들은 계산을 보통 하지 않아. 근데 얘는 무려 2의 20제곱 분의 3의 10제곱 루트 3이거든. 이거 계산 못해. 오케이? 1024를 두 번 곱하면 100만 정도 되는 건데 보통 이런 거는 계산을 안 해놓는다. 이 정도까지만 해놓으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이야기인데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갈까요? 아니면 다음 진도로 나갈까요? 다음 진도 하면 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 합 공식 유도하는 과정도 좀 기억해줘요. 첫 번째 항부터 쭉 배열하고
그 다음에 n번째 항부터 쭉 첫 번째 항까지 거꾸로 배열해가지고 더한 게 2s. 근데 전부 다 각각각이 다 똑같아지니까 n으로 나눠주는 형태로 계산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쭈루룩 가서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이 됐을 거야.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한 걸 계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 다 더한 걸 s라고 줄게요. 괜찮죠? 여기에다가 양변에 r을 곱해줄 거야. r. 그러면 좌변은 rs가 되고 얘는 ar, 얘는 ar 제곱 이렇게 한 간씩이 다 밀려요. 그래서 이 전번째 항에 있었던 ar의 n-2제곱에다가 r을 곱한 게 ar의 n-1제곱이 되는구나 볼 수 있고,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한 게 ar의 n제곱이 되면서 일로 오겠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보시면 여기가 다 없어져요. 그러면 좌변은 s로 묶어주면 1-r의 s가 되고 우변은 a 빼기 얘만 남아. ar의 n제곱. 이 두 개를 a로 묶어보시면 1-r의 n제곱이 될 것이고, 양변을 1-r로 나눠주시면 s는 1-r분의 a 가로 열고 1-r의 n제곱이다 라는 공식이 탄생한다는 거지.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근데 보통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분모 분자에 -1식을 곱해서 이거 자리 바꿀 수 있지. r-1분의 a 가로 열고 r의 n제곱 -1. 그래서 그 r 값이 1보다 클 때는 여기다 대입해줘. r이 1보다 큰데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 귀찮을 뿐이지. 분모 분자가 음수가 나오니까. r이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야 분모 분자가 좀 양수로 세팅이 되거든. 귀찮지가 않다는 소리야. 선생님, r이 1일 때는요? 따로 외워야 돼. r이 1이라는 건 공비가 1이라는 거지. 근데 잘 안 나와, r이 1이면. 공비가 1이라는 건 이 모든 항이 전부 다 a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a를 n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a. r이 1일 때는 s는 na가 된다. a가 n개만큼 더해질 테니까. r이 1이라는 건 전부 다 a라는 거잖아. 공비가 1이니까. a, na. 그래서 얘도 여기 지금 따로 얘기를 해준 거구나. 근데 요거 문제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등비수열인데 공비 1짜리 나오는 문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r이 1보다 클 때와 r이 1보다 작을 때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r-1분의 a 가로 열고 r의 n제곱 -1과 1-r분의 a 가로 열고 1-r의 n제곱. 숫자를 안 본다. r-1분의 a의 가로 열고 r의 n제곱 -1. 마찬가지지만 r값, 초항,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알면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어. 언제든지. 신기하지 않아? 내가 되게 신기했는데. 예를 들면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들,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들 다 잘 보면서 감을 한번 잡아보자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초항이 3이야. 공비가 2야. 그러면 3, 2 곱하면 6, 2 곱하면 12, 2 곱하면 24, 2 곱하면 48. 이거를 더할 거야. 그럼 직접 더해도 상관없지만 a가 3이고 공비가 2니까 r-1분의 초항 가로 열고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1을 계산하면 이거 다 더한 값이 나온다고. 신기하지? 분모가 1이야. 얘는 32니까 1 빼주면 31. 31 곱하기 3은 93이다. 실제로 더해보시면 93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난 되게 신기했었어. 그래가지고 맨날 구하면은 다 실제로 더해보고 맞아? 하면서 했었거든.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할 거야를 너희가 공식 유도하는 그 과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기는 해. 공비가 2니까 ES는
여기다 2 곱한 게 6, 12, 24, 48. 여기다 2 곱한 게 96.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면 S는 96 빼기 3이 되는구나. 93. 이런 식으로. 다음 것도 마찬가지. 얘는 초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예요.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R값이 1보다 작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거에다 넣어주시면 된다고. 1 마이너스 R을 하면 분모는 3분의 1가 되겠지? 그리고 초항 가로 열고 과감하게 하면 돼. 과감하게.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여기서 더 이상 간단하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부호가 결정되거든. 짝수일 땐 플러스일 거고 홀수일 땐 마이너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괄호를 뺄 수가 없어. 여기까지. 3 약분하셨네. 여기까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쌤이 강조하면서 막 엄청 침 튀기면서 얘기한 거. SN 주어졌을 때 일반한 거는 똑같은 이야기야. 저번에 얘기했던 거랑. 너희에게 SN이 주어져 있다면 n에다 0을 넣어봐라. 근데 0이 나와.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한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 된다. 근데 n에다 0 넣어봤는데 0이 안 나와.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따로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을 구해야 한다. 했었던 거. 그게 다음 페이지에 똑같이 이야기를 해놔요.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SN이 이런 걸로 줘요. SN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n에다 0을 넣어보면 1 되겠지? a 빼기 a는 0이 나오네. 그럼 이런 케이스는 첫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일반항 구하는 게. 그런데 이런 꼴로 나왔대. n에다 0 넣어봤더니 a 더하기 b가 되지. 그럼 얘가 0이 나오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 n에다 0 넣어봤는데 0이 안 나와.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하고 두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 나온다는 거. 괜찮죠? 포인트는 이거다. 요게 포인트다. 여기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다 외우지 마. 나 외우는 거 진짜 싫어해. 오케이? 구하면 되잖아. 왜 외워 차라리. 자, 마찬가지예요. SN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냈을 때 K의 값. 그런데 얘가 첫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으로서의 뭐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괜찮아? 왜냐면 얘가 어떤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돼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n에다 0 넣었을 때 9 더하기 k가 될 텐데 얘가 0이 나와야 첫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 되기 때문에 얘를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이 되기 위한 k의 값이라는 건 마이너스 9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할만하죠? 자, 뭐 이것도 뭐 그냥 쉽게 구하는 거. 나 이거 등차수열이랑 등비수열이랑 따로따로 외우는 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들어오는 놈을 SN으로 줘. 지금이야 너희가 등차랑 등비만 배우잖아. 나중에 막 개차 수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피보나치 수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막 이상한 수열들 있어. 막 a n 더하기 1은 a n 곱하기 f n 꼴로 등장하는 그런 수열들, 그런 꼴로 등장하는 수열들도 있고, 약간 수열이 되게 여러 가지 수열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거를 다 종류별로 외우려고 그러면 외울 게 너무 많아. 오케이? 이것들은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예를 볼게요. SN이 나와 있어요. n에다 0을 넣어보면 0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3의 0제곱이 1이니까 그럼 0을 넣었더니 0이 나왔네? 그럼 AN은 SN 빼기 SN-1을 써놓고 바로 일반항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S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SN-1은 3의 n-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 얘네 없어질 거고 3의 n제곱에다가 3의 n-1제곱을 뺄 건데 두 개를 좀 이제 약간 그 뭐라 해야 돼? 합쳐주고 싶잖아. 그러면 3의 n제곱이라는 건 3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리고 빼기 3의 n-1제곱을 써주면 3의 n-1제곱이 3개짜리에서 1개짜리를 뺀 거니까 2개의 3의 n-1제곱이 될 거야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얘가 1만 원이 되는 거야. 할만하죠? 오케이? 짜짜짜짜.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진도 막 나가는 것보다